우리가 해야 될 게 58페이지부터 질문 받으면 되지요? 맞아? 자, 58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58쪽. 자, 58페이지의 질문이요? 없으시면 59쪽. 59 없으면 60. 60도 없고 60 없으면 61. 60도 없고요. 없으면 62쪽. 62 없고 그러면 63. 273번. 그럼 64페이지에 273번. 63페이지까지는 현재 없죠? 자, 그럼 273번 가겠습니다. f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무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그랬을 때 1차 함수 gx가 그러면 gx는 어쨌든 표현을 하셔야 될 것이고 됐니?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g 가조건에선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1분의 fx 곱하기 gx 더하기 4가 수렴을 하고 다음 g0와 g'0가 어떻다? 같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풀어낼 수 있는 건 지금 보니까 가조건은 어쨌든 극한 수렴인데 나조건을 보니까 gx가 몇 차 함수라고 시작했어? 1차 함수라고 줬지. 그러면 당연히 gx 1차 함수라는 걸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gx가 1차 함수니까 gx를 1차씩 x 플러스 b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g0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당연히 뭐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b라고 표현이 되고 g 프라임 0 줬으니까 g 프라임 x 즉 미분한식 찾아야 되겠지? 미분하면 누구 남아? a 남잖아. 그러면 g0랑 g 프라임 0랑 서로 어떻다? 같대. 그럼 둘 다 현재 얼마로 같다는 거야? a로 같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a로 같다는 얘기니까 그때 g0의 b 대신에 누구를 여기에서 얼마를? a를 갖다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겠지요. 얘까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다음 이제 가조건을 이제 마무리를 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조건을 쳐다보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을 때 요 극한이 뭐한데? 수렴한데 그럼 극한 수렴이니까 당연히 뭐부터? 기본 꼴부터 확인해야겠죠? 그래프는 안 되니까 분모 제로로 갑니다. 그럼 분자도 얼마가 돼야 돼? 제로로 가야 될 것이고 그 얘기는 f1 곱하기 g1 더하기 4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 얼마 나와야 돼? 야, 그럼 f1 곱하기 g1이 얼마? 마이너스 4 나와야 되고 그럼 f1이라는 놈의 식기는 문제에서 알려줬어. f1이 얼마라고 알려줬어?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렇다면 g1이라는 게 얼마? 2가 나와야 되고요. 근데 gx에서 우리는 얘를 ax 플러스 a라고 잡았죠? 그럼 1 갖다 넣게 된다면 a 더하기 a가 2가 나온다니까 a 얼마라는 거야? 1 나오겠네. 그럼 gx가 우리는 어떤 식이 된다라는 걸 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얘가 지금 우리는 제로분의 제로꼴만 해결을 한 거지. 그럼 0분의 0꼴에 gx 1차식 찾았고요. fx 무슨 함수? 다항 함수니까 분자에 있는 것도 뭐가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오니까 0분의 0꼴을 어디까지 확장하라고? 미분계수까지 확장을 하시는 거고 얘를 미분계수로 확장을 할 때 물론 곱해져 있으니까 곱미분의 형태를 우리가 강제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거기 주어진 분자에 있는 fx 곱하기 gx 더하기 4라는 얘를 하나의 뭘로 놓고 시작을 해라. 단순히 얘를 하나의 뭘로 함수로 잡아라. 이게 좀 더 편하다고 했죠? 굳이 가지 마시고 그러면 얘네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니까 hx도 미분 가능하게 되고 그럼 거기 주어진 식이 리미트 x1로 가고 있을 때 x-1분의 hx인데 h1이 0 된다는 거 찾았잖아. 그럼 빼기 h1이라고 표현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게 얼마? 8로 수렴이 된다는 건 미분계수 정의식에 의해서 h' 얼마라는 게 1이라는 게 8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h'1을 구하려면 요 hx를 뭐 해줘야 돼?
미분해야 될 거거든. 그럼 얘 미분하게 된다면 둘이 뭘로 연결이 돼 있어?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 그럼 무슨 미분 들어가야 돼? 곱미분 들어가야 돼. 그럼 얘 곱미분하게 된다면 f 프라임 x 곱하기 gx 플러스 fx 곱하기 g 프라임 x 한 개 요게 h 프라임 뭐가 x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h 프라임 1이라는 놈의 식이 8이라는 건 f 프라임 1에 곱하기 다음 g 얼마? 1. g를 찾았지요. 얼마로? 2로. 다음 f1에다가 곱하기 g 프라임 얼마? 1. 걔도 얼마? 1 찾았거든. 근데 문제에서 f1이라는 게 아까 주어진 값에 의해서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럼 얘 마이너스 2였으니까 정리해주게 된다면 f'1이 얼마로? 5로 표현되겠지. 됐어? 오케이. 다음 64페이지 더 없니? 오케이.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다음 이제 노트 피시고요. 여기는 뭐 크게 해야 될 게 없습니다. 자, 노트 피셔서 번호 좀 잠깐만 보자. 네. 미분 가는 거 연습성 자, 일단 이거 필요하신 거 먼저 정돈합니다. 정돈하고 문제 풀기 계속하네. 자, 정리 다 되셨으면 다음 갑니다. 도함수의 활용, 접선에 대한 얘기. 자, 다시 한 번 더. 보통 우리가 접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얘는 직선을 의미를 하고,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직선을 구하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 뭐하고 뭐? 기울기하고 다음에 지나는 한 점. 됐니? 그래서
예를 들어 모양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접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뽑아낸다는 건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의 함수 y는 fx가 있고 요 위에 점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직선 얘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한다면 됐니? 그때 요 점이 x가 a인 점에서 예를 들어 a, fa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요 점을 현재 지나. 지나잖아.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 그래? 접하는 점이니까 무슨 점? 접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만 있으면 돼? 기울기만 있으면 되겠지. 근데 이 x가 a인 점에서의 기울기 무슨 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f 프라임 a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표현이 이해가냐 안 가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줬으니까 네,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f'a에 지나는 한 점 a, f'a x-a 플러스 fa 이렇게 잡으시면 끝이에요. 됐니? 그 얘기는 이 접선 문제를 볼 때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점이 있냐 없냐 접점이 있니 없니 두 가지로 그냥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접점이 있는 경우라는 건 예를 들면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293번 보겠습니다. 293번이요. 자, 293번 보시면 곡선 y는 x 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 위에 점 몇 콤마 몇에서의 1,1에서의 무슨 선이 접선이 0,a를 지난다면 누구의 값을 구하여라?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일단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빨리 판단하는 거야. 문제에서 접점 줬어 안 줬어? 접점 줬지. 접점을 몇 콤마 몇이라고 줬니? 1, 얼마라고 줬어? 1,1이라고 줬어. 그럼 접점을 1,1이라고 줬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x1인 점이니까 당연히 f'의 얼마로 1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게 문제에서 주어진 fx식이 x 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이 되겠죠. 됐니? 그럼 이게 fx식이니까 f'x라는 걸 찾게 된다면 3x제곱 다음 마이너스 몇 x? 12x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f'에 대한 건 3 마이너스 10이 될 테니까 얼마? 마이너스 9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고 기울기 나오고 지나는 한 점 줬잖아. 그럼 접선의 방정식에 y는 마이너스 9에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잡아내면 될 것이고 근데 이 접선이 점 0,a를 뭐한대? 지난대. 그럼 0,a 지나? 점 지나 뭐 하셔야 돼? 그대로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0,a 대입하게 된다면 a라는 건 9 더하기 1에서 얼마? 10 이러고 찾고 끝내시라는 겁니다. 됐니? 다음 한 번 더 좀 더 넘겨보시게 된다면 308번이요. 308번 점 0,2에서 308번입니다. 71페이지에 점 0,2에서 곡선 y는 x 3승 더하기 4의 그 무엇의 방정식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가 된다면 상수 a하고 b에 대하여 a 더하기 뭐의 값을 구하여라? b의 값을 구하여라. 여기까지 됐니? 그럼 요 놈도 확인하셔야 될 게 먼저 이 문제에서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접점을 줬냐 안 줬냐라는 거야. 접점이 0,2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아니지요? 맞아 틀려. 0,2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랬지 이 0,2가 이 곡선 위의 점이라고 얘기해 못해. 못하잖아.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고노 시기를 그대로 먼저 확인해 보게 된다면 293번과 308번 그럼 308번에서 접점을 현재 줘 안 줘? 안 주니까 가장 기본은 임의로 잡으시는 겁니다. 나중에 긋는 연습은 좀 더 시켜드릴 테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요. 어쨌든 접점을 뭐 하는 거라고? 잡아. 그럼 접점이 누군지 현재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잡아. 예를 들어 x좌표 t.
그럼 얘를 t라고 잡는다면 y좌표는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이놈의 식기는 t 3승 플러스 얼마로 잡히게 되고 4로 잡히게 되고 그때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t를 의미하게 되니까 미분한 다음에 얼마 갖다 넣으면 돼? t 갖다 넣으면 돼. 그럼 뭘로 표현돼? 3t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서 접선을 일단 만들어. 그럼 접선을 만든다는 건 y는 3t 제곱에 x-t에 플러스 다음 t3승 플러스 4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문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어쨌든 이런 모양의 함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y는 fx는 x3승 더하기 4라는 게 아직은 여러분들은 요 그래프 익숙치 않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0,2라는 점에서 여기에다 무슨 선을 긋는다 그랬어? 이렇게 무슨 선을 긋는데 접선을 긋는다 그랬잖아. 그럼 이 접선의 지금 우리는 접점이 뭔지 몰라서 저렇게 잡아서 이 접선을 만든 거지? 그럼 이 접선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0,2에서 그었다는 얘기는 말 바꾸면 접선이 0,2를 지나 안 지나? 지나 안 지나? 지난다라는 거야. 그럼 점 지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대입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대입해주게 된다면 0,2 그대로 대입하게 된다면 2라는 놈의 식기는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얼마? 4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이항시키게 되면 이놈의 식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t 세제곱이 얼마? 1 나오겠죠? 그럼 만족하는 t가 얼마인 거야? 1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t 1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게 된다면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여기 t 대신에 얼마 갖다 넣으면 돼? 1 갖다 넣으면 돼. 그러니까 y는 3 곱하기 x-1에 플러스 5에서 정리하면 3x 플러스 2가 돼가지고 ab를 계산하시면 끝인데 요때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요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국에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을 찾았잖아. 그럼 이 t가 의미하는 게 다시 이 t 값이 의미하는 거는 뭐를 나타낼 거냐면 접점에 무슨 좌표를 의미하니? 그렇지. x좌표를 의미하지. 여기까지는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다시요. 만약 접선을 2개를 그을 수 있어. 다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어? 2개 그을 수 있어. 그러면 t 값이 몇 개가 나와야 될까? 그렇지. 2개 나와야 돼. 당연하잖아. 접선을 2개 그으면 당연히 접점이 몇 개가 나올 테니까 2개 나올 테니까 접점이 예를 들어 3개가 나왔어? 그러면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그렇지. 표현됐냐 안 됐냐? 즉 이 t값이 접점의 x좌표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 뭐의 개수와 접선의 뭐와 개수와 당연히 똑같겠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즉 t값이라는 이 접점의 x좌표에 대한 이 식 자체가 접선의 개수랑 동일하게 될 거니까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또는 몇 개 그었을 때 그때 접점의 좌표를 전부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먼저 정도.
자, 정돈 되셨으면 한번 부르는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거부터 먼저 갈게요. 290번이요. 290번 부르는 거 하나 체크합니다. 90번, 99번. 다음 302번. 다음 넘겨가지고 315번. 다음 317번, 320번, 323번, 넘기셔서 326번, 그 다음 334번. 일단 여기까지.
자, 얼추, 왜 이렇게 깜짝 놀래? 자, 얼추 끝났으면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없지요? 보니까 바로 그럼 확인 가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요. 68페이지 질문 없으면 69, 없으면 70, 없으면 71, 오케이, 72, 73, 없으면 74, 없으면 75. 여기까지 없니? 어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노래 정리랑 평균값을 정리하고 다음에 그 접선에 응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갑시다. 자, 노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 자, 기존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돈하면 뭐뭐 정리라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건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는 언제 써야 되는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부등식이 나오고 무슨 값을 구하라고 하면 극한값 구하라고 하면 다음 두 번째로 배운 건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 최대 최소는 무시하셔도 된다 그랬고요.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였냐면 여러분 쉽게는 어떤 구간 안에 근이 최소 몇 개 있니 또는 근이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본다면 됐지요? 그때 사용하는 게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건 노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인데 기본적으로는 평균값 정리 하나로만 끝내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교과 과정상에 있으니까 둘 다 보여드리면 첫 번째 노래 정리라는 건 말 그대로 롤이라는 사람이 찾아갖고 나온 정리고요. 노래 정리는 먼저 적어드리게 된다면 어떤 함수 fx라는 녀석이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다음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다음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됐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f'c 해석하면 시작 x가 얼마에서의 c에서의 미분계수 또 접선의 기울기 또 순간 변화율. 다시 한 번만 더 x가 c에서의 미분계수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 또
그렇지. 이 변화율이 0이 되는 C가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얘기야. 수식 증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수식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기억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어떤 함수 fx가 여기가 x가 a인 지점, 여기가 x가 b인 지점이라면 이 사이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니까 부드러운 곡선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고? 같아.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게 되니까 그래프가 만약에 증가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감소해야지만 같은 모양이 될 거거든. 그렇다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뭐 하게 돼? 존재하겠지. 이렇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한 번 더. 어떤 함수 fx라는 놈의 시기가 a라는 구간과 a라는 범위와 다음 b에서의 함수값이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만약 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더라도 어쨌든 다시 fb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겠지?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또 얼마 되는 지점이 0 되는 지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여기 있을 거거든. 또 어디 있을 거야? 여기도 존재하겠지? 여기도 뭐 하게 되겠어? 존재하겠지? 이렇게 x는 c라는 놈이 존재할 거 아니야. 즉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면 물론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고, 그럼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무조건 한 개는 꼭 나오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이게 롤의 정의야. 됐니? 다음 정자 익히셔야 될 건 평균값의 정의. 얘도 기본 토대는 롤의 정의입니다. 일단 전제조건 먼저 보게 된다면 함수 fx라는 놈의 시기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다음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이번엔 달라. 표현됐니? 그럼 얘네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b-a분의 fb-fa, 얘는 xb에서의 함수값에서 xa의 함수값 빼는 모양으로 해석하니까 얘는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를 의미하지. 이 기울기와 같은 지점, 접선의 기울기와 기울기가 뭐한 지점? 같은 지점이 점 C가 C가 적어도 몇 개는, 한 개는 뭐한다? 존재한다.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이 평균값의 정리는 어디에서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 어떤 구간 안에, 사이값의 정리는 구간 안에 뭐가 있냐 없냐야, 근이 있냐 없냐지. 구간 안에 미분계수가 있냐 없냐야. 계수가 얼마야? 요놈인 점이 적어도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사용하시는 게 평균값의 정의.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어쨌든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다르고요. 요놈 식기가 미분 가능하면서 연속이 되니까 요놈을 그대로 표현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면 이렇게 반드시 감소할 수 있겠죠? 근데 A하고 B 사이에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요 기울기와 모한 지점이, 접선의 기울기랑 모한 지점이 같은 지점이. 그럼 얘랑 모한 평행한 직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확하게 평행한 무슨 선? 접선이 있어야 될 거거든. 그럼 그 평행한 접선에 해당하는 값이 반드시 하나가 존재하겠지. 마찬가지로 요놈의 모양이 조금 더 바뀌어서 이런 모양이 된다면 여기가 x가 a인 지점, 다음 여기가 x가 b인 지점. 그랬을 때 이 변화가 뭐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된다면 어쨌든 미분 가능한 형태고, 그때 a하고 b 사이의 평균 변화율, 즉 이 기울기와
무슨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지점? 같은 지점. 즉 평행한 접선의 지점을 찾게 된다면 몇 개가 존재하게 돼? 최소 여긴 2개 나오게 될 거거든. 그러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어쨌든 최소 몇 개는 한 개는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래서 어떤 기간 안에 미분계수가 얼마인 놈이 있니 없니 또는 최소 몇 개 있냐 하면 무조건 무슨 정리를? 평균값의 정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참고지에서 무조건 나와요. GD 문제로. 표현 이해 갔어? 오케이. 정답. 자, 왼쪽은 지웁니다. 자, 되셨으면 다음 이제 요거 응용입니다.
요놈의 식에는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건 2차 함수만 적용이야. 다시 몇 차 함수만 적용이라고? 2차 함수만. 자, 2차 함수 적용이라면 다시 볼게요. 2차 함수 fx가 있고요. 그때 x가 a고 x가 b인 점. 그럼 평균값의 정리는 이 a하고 b 사이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이 기울기와 같은 무슨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 몇 개 존재한다? 1개 존재한다. 됐어? 그럼 평행한 접선을 긋게 된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어지게 될 것이고 요게 x가 얼마인 지점이야? c인 지점이지. 그럼 얘를 응용하라는 건 증명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이 c라는 놈의 식기는 a와 b의 중점이에요. 근데 증명은 안 하겠다고?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A와 B의 무슨 점이 된다고? 그렇지. 무조건 중점입니다. 이게 수식 증명이 가능해. 근데 뭐 그거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응용만 써먹자고.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지나가는 말로 해드린 문항이 있었는데 자 어디에서 그게 나오냐면 잠깐만 어이구야 앞으로 쭉 넘어가야 되는구나. 자 아닌데 잠깐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자 202번 봅시다. 51페이지에 202번 51페이지에 202번 51페이지에 202번 봤니? 됐어? 우리는 이걸 그냥 계산했었습니다. 기본기였기 때문에. 그럼 문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fx가 x제곱 더하기 2x에 대하여 x가 1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무슨 개수가 같을 때 미분 개수 말 바꾸면 뭐? 접선의 기울기. 됐냐 안 됐냐? 즉 A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평균 변화율이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 A값 찾으래. 근데 fx 쳐다보니까 얘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1부터 어디까지 변해? 3까지 변하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랑 평변이랑 같은 지점은 1과 3의 무슨 점이라고? 중점. A 얼마? 2. 그럼 끝내시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이 계산 같은 경우나 중간에 2차 함수에서 저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그냥 끝내시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나요? 이해 갔어? 오케이. 저거 맞아 필기 하시고요. 필기 다 하신 분은 뭘 해보시냐면 343번과 다음에 346번 다음 349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346번 349번
자, 다 됐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7페이지 질문이요? 없으면 78페이지 질문. 오케이,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 일단 그 접선 긋기는 뭐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시간 여유가 되면 우리 모의고사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먼저 접선의 응용부터. 얘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도 적용이고 내신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원래 기본은 여기가 대부분 끝이었어. 근데 한 2, 3년 전부터 내신에 나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거의 미적분 계열이었거든. 근데 미적분 계열에서 너희들 교과과정이 통합됐잖아.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면서 거기 있는 문항을 요즘에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익히셔야 돼요. 언제 이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포인트 잡으셔야 될 건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의 직선 또는 선분이 있을 때. 다음 곡선 위에 마찬가지로 임의의 점이야. 얘들은 항상. 그 다음 이 점은 고정돼 있을 때. 표현 이해갔니? 얘는 정점이야. 점과 점 사이,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일 때. 뭐 이거 그대로 모양을 보는 것보다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선분 ab가 있습니다. 요 fx 위에 임의의 점 p를 잡아서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뭐 여기서는 최소값이긴 하겠지만 또는 문제에 따라서는 최대가 나올 때도 있어요.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어쨌든 삼각형 넓이가 나오니까 가장 기본은 뭐하고 뭐를 떠올려야 돼? 밑변과 높이를 떠올려야 돼. 표현 이해갔니? 그럼 밑변과 높이를 떠올려야 되니까 일단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그리게 된다면 이런 삼각형이 될 것이고, 당연히 P는 동점이니까 밑변을 AP나 BP 치면 안 될 거거든. 그럼 밑변은 누구 쳐야 돼? A, B 쳐야 되겠지. 그럼 높이는 누가 나오게 될 거냐면 이 점 P에서 요 선분 또는 직선에 내린 무슨 발이, 수선의 발이 높이가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갔니? 그렇다면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밑변은 AB, 선분 AB가 정해져 있으니까 길이를 알아. 그럼 이 높이가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나오든가 또는 최대 나온 지점을 찾아야 되겠지. 근데 이 점 P는 곡선 위에 움직이기 때문에 대강 뭐 요 근처 딸이 어디에선가 최소가 되는 경우인데 그게 우리 정확하게 알아볼라? 몰라.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결국에 여기 어디인가 점에서 이렇게 거리가 뭐가 되는 경우를 최소인 점을 찾는다는 것. 다시요. 우리 1학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동점이 있고 정점 또는 선분이 있다면 동점은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무조건 정점 건드리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P를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선분을 그대로 움직이는데, 그럼 그대로 움직인다는 건 얘 뭐는 변화 없이, 기울기 변화 없이 가야 될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 선분이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쭉 움직여서 이렇게 선분 AB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에 누가 놓였을 때, P가 놓였을 때 이렇게 우리는 거리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그 거리가 가장 짧아지려면 이렇게 만나는 경우면 돼? 안 돼? 안 돼. 이 선분이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접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즉 선분 AB야. 무슨 선이 돼야 돼? 평, 행, 한. 무슨 선이 나와야 돼? 접선이 돼야 되겠지. 표현 이해갔니? 그랬을 때 그 점 P는 여기 접점에 놓여야지만 거리가 최소가 될 겁니다.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곡선 위에 임의의 점, 움직이는 동점이고요. 직선 또는 선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삼각형을 만들든 뭘 만들지 간에 어쨌든 그게 최대값이나 무슨 값이 나온다면, 최소값이 나온다면, 즉 10문제 중에 한 7문제에서 8문제는 다 첫 번째 경우 무조건 공식처럼 뭐를 떠올려라? 평, 행, 한, 무슨 선? 접선을 반드시 떠올려라. 정확하게 평행한 접선이라는 이 단어를. 됐지요? 다음 두 번째, 이번 얘기는 요겁니다.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다음 여기에 한 점이 놓여 있어요. A라고. 그러면 이 곡선 위에 움직이는 점 P에서부터 이 선분 AP 사이의 거리. 그럼 얘는 점이니까 저 앞에 것처럼 평행한 접선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이 거리가 최소가 나오려면 관점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이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버리는 거야. 그럼 이 원이 이렇게 커지다가 원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점 P가 여기 있을 때부터 이렇게 거리 표현하면 이게 무조건 똑같을 거거든. 근데 얘가 그러면 뭐가 되려면 이 거리의 선분 AP 길이가 최대 또는 최소 나오려면 최대가 나오든가 또는 뭐가 나오든가 최소가 나오든가. 근데 문제 모양에 따라 최대 최소는 달리니까 그럼 이 원과 다음 요 곡선이 뭐 해야 되겠어? 그렇지, 접해야 되겠지. 즉 이렇게 접해야 돼. 원리 자체는 원이 접해야 돼. 그랬을 때 여기 점에서 뭐가 존재해야 돼? P가 넣어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갔니? 그럼 요 내용은 조금 말이 좀 깁니다. 원래대로 하면 옛날에는 표현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한마디로 끝내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 표현을 안 배워요. 아예 교과과정에서 날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식에는 그냥 말로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접하게 되니까 어쨌든 점 P가 무슨 점이 돼? 접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점 P에 무슨 선을 그으면 이게 접선이 되겠지. 맞아, 틀려. 됐냐, 됐냐? 근데 원 입장에서 보면 이 접점까지 이었을 때 얘가 뭐가 돼야 돼? 직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 접선에 뭐가 돼야 된다고? 직 나와야 된다고.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즉 그 얘기는 접선에 모인직선을 긋는다면 직임직선. 즉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누구를? 점 누구를 지나? A를 지나. 됐냐 안 됐냐? 말을 좀 더 이걸 정확하게 문제풀이로 바꿔드리게 된다면 요거는 지금 내용을 그냥 보여드린 거고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접선과 뭐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직 나와야겠죠. 즉 AP의 기울기와 다음에 P에서의 무슨 선? 접선의 기울기를 둘을 뭐하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접선의 수직인 직선 얘를 우리는 법선이라고 얘기하거든. 옛날 표현으로. 요즘에 안 써. 대학 가면 쓰긴 할 거야. 근데 뭐 그건 수학적인 관련되어 있는 과만 쓸 테니까 법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그래서 이때는 법선 이용인데 이렇게 표현 이해하시면 힘드니까 말 그냥 풀어드린 걸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얘의 포인트는 곡선 위의 점과 다음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야. 됐어? 얘는 누구까지의? 직선까지의 거리의 뭐가 되는 거야? 최대 최소야. 됐니? 최대든 최소든 다 하나입니다. 표현 됐지요? 오케이. 정돈하시고 정돈 다 되시면 340번 풀고요. 340번 푸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나가면 또 오래 하겠지? 자, 다음 시간 토요일 날 숙제는 토요일 날 아마 문제풀이하고 뒷부분 하면 되니까 78페이지까지만 일단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 한 거 오답 노트 하겠습니다. 됐어? 오늘 숙제 한 부분 아까 전에 질문 한 부분 오답 노트 있죠? 아까 윤서 보니까 다 안 푼 거 같더만. 됐니? 하긴 해. 윤서야 너무 티났어. 아까 전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페이지를 막 이렇게 가리더라고. 가리면서 넘기더라고. 이게 평상시와 너무 좀 달랐어. 어쨌든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그렇게만 해오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